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례적으로 휴일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서 조금 전에는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의총에서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규탄하는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선관위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선관위가 지금 기관이 출범한 이래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간에 이제 정치 편향적 행위를 여러 번 했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선관위 해킹에 대해서 국정원이 보안 감사를 하려고 했던 거 거부했던 전력이 있고요. 거기다가 자녀 특혜 의혹까지 벌어져서 특혜 채용 의혹까지 벌어져서 선관위의 존립 자체가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이게 이제 의문시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도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 그래서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 쇼핑하는 듯한 아주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뭐 사퇴는 못하겠다. 자기가 맡고 있는 기관이 엉망이 됐는데 저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거를 묵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혹을 실제 낱낱이 밝히고 선관위원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또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채용 비리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노태학 위원장 사퇴는 선을 긋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에는 선을 긋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원 사퇴하라고 하는 요구는 무리죠.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전부 다 선관위원 다시 임명하겠다라는 뭐 노골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오얏나무 밭에 가면 신발끈도 매지 말라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림은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선관위가 잘못했죠. 부정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권익위에서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선관위도 이거 받아들인 상태 아닙니까? 네.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들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와 수사,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함해서 국회에서도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정부가 너무 의도가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 그것도 유병호 사무총장, 이번에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케이스에서 드러납니다만 그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까지 전원은 만장일치로 불문, 즉 죄를 묻지 않겠다로 그칠 정도로 좀 무리한 감사를 했는데 중앙일보 보니까 타이거라고 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친위 부대가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감사원이 네. 선관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선관위가 행정부가 견제하고 막 들여다볼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기관답게 우대해주면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 좀 별도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에는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인 동업 관계를 의심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당 책임론을 좀 꺼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생적 동업 관계라고 하면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무슨 개표기가 무슨 와이파이로 돌아가고 뭐 중국산이 들어오고 중국 공산당과 연결까지 해갖고 너무 피곤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죠. 심지어는 대선에 출마하셨던 황교안 후보까지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죠. 헌법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 관련물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서 자녀들 특혜 채용한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 두 문제를 섞으면서 민주당이 마치 선거 과정에서 도움까지 받은 것처럼 하면 글쎄 헌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좀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라고 좀 짚어놓겠습니다. 네, 지나친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든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특정한 조직의 비위와 부패는 한순간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정치 편향적 인사를 선관위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채용 비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임 사무총장도 채용 비리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빠 찬스, 형님 찬스, 무슨 근무 세습의 개인정보 유출, 그다음 북한 해킹에 대한 보안 점검 거부, 그다음에 정치 편향적인 결정 등등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는데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부정과 부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보고 이 사태에 대해서 총체적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를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뭐 선관위 장악 업무니 많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노태학 위원장을 감싸는 것이 과연 선관위를 위하고 공정성을 위하는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럽고요. 이런 자세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에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야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약간의 그 입장차가 있는데요.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이번 12일 날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서 6월 셋째 주부터는 착수를 하자는 거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다가 다른 건 빼자. 예를 들면 북한의 해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빼고 오로지 채용 특혜 비리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수 무슨 청문회 등을 요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자고 하는 분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국민들 앞에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된 입장을 정하고 밝힌 다음에 여야 협의에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가진 폭발력이라든가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선관위의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이 부분을 이런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만 견지하고 갈 수는 없을 거다. 결국 합의한다. 조만간 합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일단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놓고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쉽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전 당연히 좁혀질 거라고 보고요. 네. 합의를 볼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선관위를 민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감사원 이런 데서 이 막 들쑤시는 것 자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국민들이 선관위가 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짬짬이를 했는지를 밝히고 아는 것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봐서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견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이사장 추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본인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김근태 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김근태 의원을 후원하셨던 분이시고 20년간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한 40억 원 가까운 뭐 퇴직금 및 월급을 모았던 것을 세금제하고 전부 다 이제 기증하는 정도로 사회적인 공헌과 활동이 있었던 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좀 결과 발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못 살펴봤지만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SNS에 직접 올리신 글들 중에서 뭐 부정선거 얘기라든지 아니면 천안함 자폭 얘기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좀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민주당이 혁신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 2주, 3주 가까이 그어왔는데 네.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 혁신이 구성의 논의가 나온 것은 현 지도부가 민주당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가지 못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키기 운동을 하던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힌 것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입맛대로 혁신 논의를 이끌고 가겠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뭐 반미 성향이다, 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뭐 천안함 조작설도 얘기했고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이다 등등등등등 뭐 이루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좌편향 발언들을 하셨던데 네. 민주당의 지금 처지는 특정한 정치적 노선을 견지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난맥과 문제들을 혁신의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중립적 인사가 앉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편향된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세 번째로는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에 보면은 혁신위가 무슨 안을 내놓든지 간에 이것이 최고위원회라든가 당무위원회라든가 중앙위원회에서를 거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당헌 당규의 절차대로라면 혁신위가 지도부의 뜻과 다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혁신이 힘든 길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효성 있는 혁신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SNS에 올린 글들이 논란이 벌써부터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평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분에 대한 내정 사실을 밝히고 난 뒤 2시간도 안 돼서 민주당 내에서도 철회를 해라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말하기 전에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SNS에 그걸 올렸다 그러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지나서 내일 모레가 되면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내정을 철회하는 문제는 시간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가진 무슨 정치 철학이나 뭐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논할 바가 아니고요. 이분이 내는 이슈 메시지를 보면 이분의 댐댐이가 도대체가 뭐 대통령을 윤가라고 그래놨대요. 이런 분을 갖다가 혁신위원장을 앉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인지감은 도대체 뭔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하는 한심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례경 이사장이 추대된 것을 놓고 비명계에서는 일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친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쨌건 지금 현재 당에서 혁신을 대상이라고 하면 사실 현역 의원들이거든요.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를 포함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가 이제 중심인 것이죠. 사실은 장경태 의원의 혁신위원회도 있었고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함께 만들었던 혁신의 안도 있었고 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 과정에서도 혁신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혁신의 내용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결단할까의 문제인 것인데 현재 있는 의총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혁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뭐 누구에게나 지금 입증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혁신위원회 명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SNS에 올렸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혁신위원장께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혁신위원장이 추대가 됐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제 혁신위원들이 임명하는 과정을 밟게 될 텐데 혁신위 구성이 완료되고 난다면 이 지도부와의 어떤 역할이나 관계 또 전권을 과연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 혁신이라는 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결국은 공천 학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포장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많은 현역 의원들이 나가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 입장에서도 거기에서는 한 발 빠져 있는 게 맞죠.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도부에게 유리하겠다, 뭐 불리하겠다, 지도부 편에서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전권을 주고 한 발 물러서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했던 방식대로 혁신위가 알아서 혁신하게 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혁신위에 정권을 주느니 마느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착시 현상이 있어요. 네. 혁신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사에서 혁신위원회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로부터 자유로운 혁신회가 있었던 경우가 없고요. 결국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 대표와 지도부가 요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최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을 하는 방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깥에 유능한 인재들이 당에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최고위원회라든가 당무위원회라든가 중앙위원회의 내부 동의 없이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혁신위가 그랬지만 이 혁신위도 결국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교육위가 그나마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 충돌이 적은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비교육적인 사람에게 국가의 교육 정책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입장을 잡았으면 네. 국민의힘도 적절하게 해놓고 지금 윤리위에서 게다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절차를 기다리면 안 되나? 지금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김남국 의원이 무슨 대단한 교육위원회 교육 철학을 세워서 교육의 방침을 변화시킬 것도 아닌데 정치적 공세 뭐 하고 싶겠죠. 하지만 국회가 정해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기간 동안 사보임을 했다고 하면 그런 정도에서 국면을 마무리 짓고 민생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김남국 의원 얘기로 말 그대로 코인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아니 뭐 100억대 코인 의혹 나와가고 무상수수 의혹, 자금 세탁 의혹, 무슨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코인 거래 의혹, 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자진 사퇴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리고 지금 이분은 여야 공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적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교육위에서 물러나야 될 수준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진 사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 일정을 밝히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할 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장님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당에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기회라는 것이 들어와서 당장 혁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외교 문제와 관련된 본인의 구상을 밝히는 책을 냈고 그 책이 뭐 여러 서점에서 지금 1위를 하는 등 좀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려고 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뭐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이낙연 대표가 정계 은퇴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기간만큼 쉬고 돌아와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결국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금 갑론을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혁신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합의를 끌어내고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 이런 것들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리더십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더 주목받는 것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또 이낙연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서 어떤 정점을 저는 한편으로 좀 찍었다고 봅니다. 뭐 예전에는 그래서 이낙연 계보가 뭐 몇 명이다, 60명이다, 70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그런 스탠스를 국회의원들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입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이낙연의 당이냐 이재명의 당이냐라는 그림으로 갈등이 고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치 재개 의사를 밝힌 정도의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위상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친명계에 맞선 비명계의 세력을 대표하는 분인지 혹은 당내에서 그 정도의 역할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명확하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순 구조가 조금 더 심화되고 총선에 갈수록 이합집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어봐야 이낙연 대표의 상징성과 세와 그다음에 정치적 진로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의혹에 대해서 불문,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감사원과 전 위원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이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도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현재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 그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라는 조직은요. 감사원법에 나와 있지만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끝입니다. 끝. 근데 감사원에서 반발하다니요. 감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문에 묻기로 했으면 그게 감사원이라는
법적 조직의 권위가 있는 것인데 네. 거기에 보존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사무총장인 사람이 지금 나와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월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수사대로 왜 처리하지 않느냐. 의원이 뭔가 발표하는데 보좌관이 나와서 의원 멱살 잡는 격입니다. 내가 써드린 대본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 임명한 감사위원까지 같이 앉아서 내용을 보고 아, 뭐 이거는 사소한 문제고 불문에 붙입시다라고 내용을 결정해서 감사원의 법적인 감사원의 기구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반발한다? 일단 표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할 거면 자기가 노렸던 타겟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동의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또 뭐 보도자료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적절하게 해야죠. 그 보조기구로서의 사무총장의 자리를 망각하고 본인이 마치 감사원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런 태도는 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현재의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좀 자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지 실무를 총괄하고 그럼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뭐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고 있고요. 이 사안은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이 불문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사전 공개를 하면서 셀프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죠? 사실상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사원이 아직 공식 결정 발표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치고 나오니까 권익위에 대해서 기강 경고 형태로 나갈 거다. 네. 불문 아니다라고 지금 나온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내용을 봐야 아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장의 처세랄까요, 월권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더 심각하게 봤습니다. 아니 국가 공식 기구에서 발표도 안 했는데 본인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풀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관장으로서 제가 볼 땐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감사원이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직무감찰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선관위가 이 부분을 거부하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으라는 이 감사원의 요구 선관위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네. 언론을 보니까 이번 주 내에 감사원 선관위가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워낙 크고 법리적으로 볼 때도 감사원법에 선관위의 사무처가 행정기관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직무감찰에 빠져 있는 데는 국회하고 헌재하고 법원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위원 전원회의를 통해서 질러놓고 보니 선관위원 전원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수사와 조사만 받겠다. 권익위 조사, 경찰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나오는 걸 막겠다는 얘기였잖아요. 이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감사 거부에 대한 감사원의 고소고발 방침은 저는 옳은 거라고 보고요. 법률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면 된다고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해창 총재가 예전에 감사원장 하실 때만 해도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대쪽 감사를 해서 정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추상과 같이 그러니까 정부 조직에 대해서 추상과 같이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적으로 지지를 지난 20년 동안 얻어왔는데 유명호 사무총장이 한 분이 혼자 튀면서 지금 감사원이 마치 대통령의 전위부대로 별동부대라도 되는 양 돌아다니면서 뭐 국민권익위, 방통위 보시는 것처럼 감사원, 선관위까지 해서 대통령이 불쾌하시는 조직마다 지금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하거냐. 특별기동대라고 해서 타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서 L은 자기들끼리 스펠링까지 붙여갖고 이 조직이 있더라고요. 유병호 사무총장의 특별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동원돼서 감사를 나가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면 전 어질어질하거든요. 아니 이게 유병호 사무총장의 개인 조직이 아닌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새벽 4시에 신문 보고 여기는 감사해야 되겠다고 출근해서 감사를 막 하러 가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번 한 번은 재미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화에서 엄정한 감사라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좀
지금은 좀 자제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300억 원이 넘는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뭐 3년 동안 1,865건에 314억의 네. 부정 비리가 드러났다는 건데 이것도 소규모 사업은 빼고 대형 사업만 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소규모 사업까지 가면 비리 건수와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매년 4천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보조금이라면 당연히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 법적 기반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지요. 뭐 보면 서류 위조도 하고 개인 사무실 임대, 개인 여행 경비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직이 있지도 않은데 서류성으로만 있는 조직이 보조금을 타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법 탈법이 있으면요 환수 조치하고 법적 조치를 할 사람은 기관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단체가 기본적으로는 자기 예산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국고보조금을 받는 문화가 생기다 이젠 좀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정 수령하는 단체가 늘어난 것은 이건 뭐 입에 10개라도 한 말이 없는 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서 300억 원대 부정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 5천억 원 정도 삭감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게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선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었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뭐 엄하게 필요한 부분도 국고 보조도 다 환수하고 뭐 심각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을 취해서 이런 일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